지금 이제 강의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 반모임 세워가기를 맡은 정훈숙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교사 경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반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강하고 2강에서 교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들으면서 나 그냥 강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죠. 교회 반모임의 정의와 중요성, 그다음에 성공적인 반모임의 특징, 반모임의 설계자인 교사에 관해서, 그다음에 교사의 자질과 역량, 개발도, 반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혹시 교회 스노우볼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적으로 갖다가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서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거를 교회 스노우볼, 그러니까 교회의 현장에 이렇게 잘 접목을 해서 우리가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 커진 것처럼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에 선택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사님의 예배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찬양대들 이렇게 성가 찬양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교회에 정착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정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회나 또 아니면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뭐 찬양단을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또 내가 여기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정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교회 학교에 접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 건 이제 목사님의 대입의 설교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잠깐 듣고 그래 내가 여기 교회 학교에 와서 내가 좀 다녀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 아까 우리 교회 속회 그룹 이런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덩이를 저는 교회학교 밤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밤모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큰 눈덩이가 되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밤모임이 나중에는 이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되고 이 교회학교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과 또 장년들이 돼서 교회의 부흥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 모임의 이제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밤 모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은 교회 교육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대부분의 교육 효과는 바로 이 반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면 개개인의 신앙적인 행위와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와 감사로 교회 활동을 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반의 성장이 바로 교회 학교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조직에서 가장 크게 여겨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감리교니까 교구라고 하죠. 교구가 위치가 아주 가장 크게 담당한다면 교회 학교에서는 바로 이 반 모임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 모임의 반 모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영적인 성장 촉진과 그룹의 촉진입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말씀과 나눔, 기도를 이루어지고요. 또 친밀한 교제 형성, 서로 돕고 격려하는 관계, 또 새신자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요. 또 이제 리더십 개발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논현교회가 교회학교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학생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들이 각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또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많이 하면서 거기에도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반모임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논현교회 교회학교는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 나눔, 기도 시간, 친교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공과 활동하는 분반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뭐 친교도 활동하고 뭐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교와 분막 공부 내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이 분막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더 성경적인 지식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도 시간인데요.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가 아동부 제가 다녔을 때는 아동부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기도 짝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기도 짝꿍을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 명 한 명에게 친구를
기도 짝꿍을 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와 간증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간증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런 걸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실패를 맛보았어, 나 이런 걸 경험했어 라고 아이들한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교 활동은 지금 너무나도 다들 잘하고 계시죠.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악기 봉사도 찬양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동아리 계획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놀이를 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으면 더 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분박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크게 비중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중에서 아파서 못 나오거나 또 혹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분박 공부 이런 것들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아픈 아이 병원을 가든지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준다면 아마 다른 교육보다도 큰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학교 반 모임의 성공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산 베델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교육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이게 처음에 센터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도 있고 운영이라는 그런 동네에도 이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체계적인 교회학교 반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방마다 이제 성경 속 인물을 그 반 이름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교사 훈련과 지원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이름을 활용한 이제 정체성 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반 이름을 이제 성경 인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인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해당 인물의 삶과 신앙 탐구를 하는 등 그렇게 학생들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마을 셀교회, 많이들 들어보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반 모임을 잘 이끌어가고 잘 세워가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효섭 전도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앞에 이하연 전도사님도 잠깐 다루셨을 텐데 일단 교회학교 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낙심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과 영적 영향력은요, 이제 교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조력자이고 또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을 치고 나중에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말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도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 모임을 잘 이끌어 가려면 이제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일관적인 태도, 또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의견 경청 및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적용해주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각하는 거. 교사가 아이들보다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먼저 와 있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한 개가 넘어간 거 잠깐만요. 여기가 빠졌었군요. 여기 교회 반모임 성공 사례에서 여기 거제도 이렇게 옥포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교사 한 명이 12제자 삼기를 한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이 제자를 12명을 아이들을 이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마다 여기 교회도 성경 속 인물을 부여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과 개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똑같이 성경 인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가장 제가 주목했던 게 매일 토요일 날 교회 중심 반경 5km에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도할 때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지금 제가 100% 여기 안 보이네요. 100% 그러니까 뭐 잘 못 나올 때는 90% 정도가 다 같이 모여서 전도를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교사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교회 학교가 많이 발전된 교회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교사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5살을 비롯한 어린이 3명의 아이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2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아이들 배정을 받았던 게 6명이었는데 나중에는 40명까지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40명이 다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24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보통 신방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신방을 하는데도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한혜원 교사라는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분은 이제 아이들과의 이제 관계 형성에 주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 모임의 이제 진행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인터넷에 쳐보면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했고 노하우 이렇게 치면 이분의 음성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제대로 못 받아갖고서 이제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요. 이 선생님의 가장 강점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참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하나를 굉장히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고등부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그 반에 그 교회 그 중고등부 안에 필요 없는 존재 같았었대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와도 그냥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교회사가 돼서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든 아이들을 다 존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에게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칭찬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이게 언어 같은 것들이 보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잘 경청해서 귀담아 들었다가 그 친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에게 장점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오늘 교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만약에 한 주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신방을 할 때 너가 너무 없어서 내가 너무나도 허전했고 너가
안 나와서 우리 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아이에게 자신이 그 감정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 모임의 진행 노하우는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잘 들었다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목표와 요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듣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박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한 주 동안 힘들었었던 일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하고 또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진진가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이 선생님은 그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두 가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짜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짜를 찾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 가짜를 찾아내서 그건 이제 그 아이의 뭐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말로 갖고 싶은 건데 못 가졌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고 또 뭐 실패한 게 있으면 실패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같이 있던 반 모임 친구들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만약에 그것을 이루었다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반 모임은 이제 교회학교 성장의 핵심 동력이고 교회학교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전문성 강화로 모임의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되고요. 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심효섭 전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모임을 잘 이끌어가고 또 교사로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막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교사 또 우리 반이 잘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교사를 하고 막상 이제 교사를 해서 지원을 해서 교사를 했는데 내가 괜히 교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사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의 그 발달 상황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있다 보니까 교사들에게 매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연령이 바뀔 때마다 그 반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는 발달 공부를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치부, 뭐 영아부, 뭐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쳐보면 그 발달 사항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대화하는 기술, 뭐 스킬 같은 것도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코칭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면 반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군법 공부를 뭐 잘 못해도 또 아이들과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반은 저절로 부흥이 되고 잘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노년교회 지금 계신 분들이 한 20년, 30년 계속 교사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못해요. 아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사역자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년부 전문가, 영아부 전문가, 유치부 전문가가 되셔서 나중에 내 자녀야, 내 손주가 같이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년교회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